북한군 파병은 러시아 요청이 아닌 북한의 결정. 북한과 러시아가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군 파병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먼저 26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쿠르스크주 해방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북한군의 도움을 언급한 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후 콤스몰스카야 프라부다 등 러시아 언론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고 28일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병 시점. 북한군 파병은 2024년 12월 4일 발효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것으로 파병 시기가 발효일 이후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나는 북러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대를 물리치는데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북한 군인들의 국경지역 쿠르스크주 해방 참여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공격한 건 2024년 8월 6일이지만 당시에는 북러 조약이 아직 발효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10월부터 주장한 북한군 파병설과 그 증거로 제시한 것들은 여전히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러는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는 북한군의 전선 주둔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이는 양국 관계 및 합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북한군 파병을 발표했다면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의 파병을 더 강하게 요구할 빌미가 된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12.3계엄을 전후로 정세가 매우 어수선하고 외환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개해도 전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방 나라들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파병 통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을 북러 조약 제4조 발동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이 아닌 북한의 제안으로 파병한 것입니다. 흔히 그간 북한군 파병설을 주장하던 이들은 쿠르스크 침공으로 러시아가 어려움에 부닥쳐 북한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던 이들은 전황을 보면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 전황이 파병의 기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한 게 아닌 걸 보면 러시아는 자체 힘으로 쿠르스크 침공을 막아낼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가 공격을 받았으니 자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북한은 파병부대에 특수작전부대도 포함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며 전술을 익히고 무인기 작전 기술을 연마하며 현장에 적응했으며 은밀히 쿠르스크로 이동한 뒤 처음에는 세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었다가 점차 두 번째 방어선, 첫 번째 방어선으로 단계별로 이동했으며 마지막으로 공격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파병의 목적.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파병을 두고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위는 금우조러 친선, 협조 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걸 떠나서 북러 관계의 발전까지 내다보고 파병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라는 표현에서 북한은 동맹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나라라는 인상이 강조되었습니다. 흔히 국제관계는 철저히 실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일이 예사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 간 관계에서도 신뢰와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북한군 파병을 통해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더욱 분명히 한 것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도 즉각 참전할 것임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를 압박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파병까지 했으니 더 이상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북러 사이에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하는 건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실전을 통해 현대전의 작전과 전술을 익히고 특히 무인기 대응법도 익혔다고 분석하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해외에 파견한 무관과 언론을 통해 다른 나라 전쟁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므로 현대전 양상을 파악하는 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는 북한도 여러 종류로 생산하며 2022년 말에는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다닐 정도였기 때문에 무인기 대응법도 자체 연구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정찰 위성과 정찰기를 통해 북한의 대규모 훈련을 감시하는데 여기서 북한의 작전, 전술 수준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매년 모의 전쟁을 하는데 간혹 언론에 공개되는 걸 보면 미국이 상당한 피해를 보거나 참패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이 제재 때문에 현대전의 작전, 전술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군 실전 평가. 러시아 측은 북한군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북한 친구들은 연대, 정예, 진정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행동했다.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러시아를 자기 나라처럼 수호한 북한 군인들의 영웅심, 높은 수준의 특수훈련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명예와 용맹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변치 않는 영광으로 스스로 감쌌다라고 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북한 군인들과 장교들은 러시아 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 강인함, 용기, 영웅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북한군은 쿠르스크에서 우리 군인, 장교들과 같은 참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적 침략자들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뛰어난 조직력, 규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라면서 그들은 대부분 젊고 강인하며 체격이 좋았고 특히 특수작전부대 소속 부대원들은 본국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그들은 단 한 명도 절대 생포되지 않고 절대 항복하지 않았다라면서 북한군 덕분에 우리는 다른 전선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 돈바스에서 공세를 지속하며 95개 대대로 구성된 대규모의 연합 침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쿠르스크를 침공한 군대 규모를 95개 대대라고 소개한 것인데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7만 6천 명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 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의 영토를 자기 조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드높은 수호 의지와 결사의 정신으로서 희생을 동반한 실제적 전투행동으로서 조로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증명하였으며 전설적인 무운담들을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